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음질을 좀 더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복귀 후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도록 하겠고요. 이제 소식을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월에 고용 추세 지수가 6개월 연속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전월에 비해 개선이 되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델타 변이에 따른 감염 증가 및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한 4분기에 다시 강력한 고용 증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1년 연내 정상적인 소비, 고용, 서비스가 복귀될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의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가 3분기 성장을 부담해 주는 것과 더불어 재정 부양책이 소진이 되고 서비스 부분 회복이 지연된 것이 중기적으로는 경제적 악재 작용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예상치를 6%대를 잡았는데 5% 후반대로 좀 변경을 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유럽의 독일의 9월 경기 기대지수 예상치 30을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요. 40.4에서 26.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ZEW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부족 및 건설자재 부족의 자동차 건설 부분에 따른 이 기대가 크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중국의 팡싱하이 증권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을 앞두고 악의적 자본 유출에 따른 경고가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외국의 자본 기반 기관들이 통화 정책 변화에 기회를 삼아 악의적으로 자본을 유출하는 행위는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여기 자금의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또 경고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뻘짓거리하는 부분은 철퇴로 때려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겠죠. 그래서 문제될 만한 그런 작은 부분은 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것은 뭐 당연히 철퇴 갖다가 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중국의 또 시 주성님이 또 그만큼 삼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뭐. 그 다음으로 국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아무래도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강력하게 언급을 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기업 및 정부의 대출이 증가했음에 따라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취약계층으로 대한 서민 정책금융이 늘릴 것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올해 가계대출이 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나 실수요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올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낫지 되게 어설프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다가 경제가 오히려 더 빠르게 시들다가는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20대에서 카드 대출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가 따로 챙겨보긴 했었는데 무려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카드 대출론의 평균 이자율 추이가 13%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1조 원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영끌로 부동산 쪽으로 가장 많이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5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고용 관련 지표 부진으로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유로화 약세 등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과 유가는 배럴당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급락, 엘살바도르 추가 매수의 영향인 것 같다. 52,000달러 저항성에 약 19%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급락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지정한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200 비트코인을 구입한 직후 발생을 했으며 세계 최초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세컨더리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메인으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겸용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변 국가들에 대한 느낌, 특히 미국이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이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이 별로 좋진 않겠죠.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약간의 상징적으로 이 영향의 일부는 좀 끼쳤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에 따른 아무래도 엘살바도르의 어떠한 또 미국의 추가적인 규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약간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한 아무래도 호재성 부분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성도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은 구독자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너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실시간 방송을 못해요. 네. 왜냐?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녹화 방송에 다 때려 넣으려고 합니다. 항상.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부분을 다 농축해서 항상 들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끝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추석 시즌에 가까워지는 그 전 부분은 상당히 힘이 약세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가 제가 영상 만들 시점 전때가 상승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쉼표를 찍어줄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V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의 쉼표가 필요한데 대부분 17 시즌 때부터 지금 때까지를 만들었던 그 추석 영상분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던 패턴의 확률이 좀 많이 있었고 과거에 올라왔던 패턴이 좀 있었으면 그 뒤부터 추석 시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약세가 좀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석 이후에 스탠스를 명확하게 잡고 가거든요. 그때 만약에 위로 안 가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약간씩 약하게 흘러간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1월 달까지밖에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어차피 FMC 열리게 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번 시즌에도 조금 급락이 크게 나왔을 때는 좀 속았다 치고 항상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번 시즌에도 장중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왔을 때 또 꼬리표를 남겼던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만 차익으로만 먹어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어차피 이번 세제 관련된 법안 부분이 아무리 늦게 나와도 10월 달에까지는 다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적당하게 잘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그러합니다. 추석에 어느 정도 적당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방 정도가 남아져 있는 알트코인 쪽에 좀 관심을 둘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지금의 정답 부분은 항상 도미넌스의 답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보셨죠? 예, 제가 이만큼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이 저렇게 똥울뱅이가 계속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더 부분이 약간씩 약해지면 너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항상 제가 드리기도 했죠. 아직은 이더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악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가 어느 정도 시즌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의 가격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못해도 280만원에서 270만원 원화입니다. 이 정도 선이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즌 아웃이지 않겠냐라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과, 진짜 너무 느리네요. 아, 미칠 것 같네. 그나마 약간 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도미넌스 추이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의 도미넌스 추이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추석 때쯤은 좀 가족들과 이 아픔 부분 마음속을 좀 잘 다져보시고, 웬만하면 11월 달에 있는 구간대에 나는 어떠한 스탠스로 좀 대응을 할 것이냐를 좀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도미넌스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그래서 이 40% 구간대에서는 한동안 9월 달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그 뒤에 추석 지나고 난 뒤 거의 이제 10월 달 때에 따른 도미넌스가 이 40대 구간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3.38억 달러 GBTC를 보유했다라는 점과 리브라 CO가 폴카닷을 합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ATM의 가동을 시작을 했다. 또 미국의 SEC 코인베이스와 소송이 이고 코인베이스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SEC가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코인베이스 적정 기준 준수 다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이제 우리 조만간에 긴축할 거야. 긴축할 거니까 너희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다독이는 거죠. 왜냐면 한국의 20대 부분에 있어서 카드론만 1조 원이 나타난 것만 보아도 상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또 사회복지 재원에 따른 또 그런 지원 정책을 또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재원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재정 부분, 내년 거 재정 부분 또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감면 추이에 따른 금액이 60조 원 정도를 감면을 해주고 20조 원을 좀 더 세수를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좋게 표현을 하면 해당에 있는 이 중상층하고 상위 계층에게 좀 더 세금을 더 걷어서 하위 계층에게 따른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가지고 이 편차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오히려 이걸 좀 납득을 할 거라고 하면 무분별한 감면보다는
일정 증세를 하기 위해서에 따른 명분이 필요하는데 감면 액수가 크고 증세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이게 누가 납득을 해주고 이해를 해줄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쁜 말로는 있죠. 소득의 재분배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좀 지금 시점에서 부채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 한다고 하면 증세를 할 거라고 하면 감면 추이는 좀 더 줄이고 어떠한 형태로 공제를 했던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서 그렇게 공제 부분에 따른 축소로 어느 정도 감면 추이에 대한 액수를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예, 그나마 국민들을 좀 더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는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좀 새서 죄송하지만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원래 치보 앱스토어 금융의 1위가 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으로 농협 빗썸, 코인홈 계약 완료, 조건부 합의, 오늘 실명 확인서 발급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자들이 되게 요새 트래픽을 과대하기 위해서 자극성으로 나오는데 4대 거래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 추이와 지금에 있는 코인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자산 추이만 어차피 그게 지금만 보정할 수 있을 만큼 금액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인데 뭐 못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어디 있습니까? 4대 거래소는 다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판테라 캐피탈 6억 달러 블록체인 펀드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폴카다시 NFT 디파이 플랫폼 베라 9월 21일 폴카 스타터 아이디오를 진행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고용 지표 부진에도 테이퍼링 서둘러야 한다. 조속히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강성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내년 1, 2월 달에 분명히 할 것이고 빨리 하면 12월 정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됐든 간에 손해가 났다라고 해도 손해율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웬만하면은 올해 안에 수익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선이 있으면 욕심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의 비등비등만큼 올라왔으면 비등비등만큼만 먹고 나오는 형태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욕심이 욕심을 부린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 부분은 감내를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대부분 알트는 제대로 된 V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순만 챙겨 먹는 전략 또는 손해가 났다라고 해도 내년에 유예를 해봐야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추적해 줄 수 있는 호재 부분 대비보다 자금의 캐시플로우가 이미 막혀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유예 1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못 먹어도 올해 어떻게 해서는 승부를 내서 올해 챙겨 먹을 거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먹을 게 있어야죠.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한 번 더 내년에 템포가 갈 수도 있는 조건도 있겠지만 저는 극히 낮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왜냐?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 요건을 보게 되면 대충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할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물가 부분하고 고용 부분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이다. 그 뒷받치 부분은 부스터샷을 벌써 때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이제 막바지 요건으로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나머지 주들도 그렇게 뭐 코로나에 따른 확진자 추이가 그렇게 또 세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당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꺾일 것이냐인데 일단은 여기를 넘기지 않았어요. 이제 해당 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태에서 부스터샷까지 때려버리면
뭐 그렇게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선 라인대에서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좀 안정화를 또 찾았고, 그리고 일본 부분도 보게 되면 최절정까지 찍었다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최정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웬만한 정세는 크게 내년에 진짜 슈퍼급 아니고서야는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년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네. 어차피 내년에 따른 디테일한 시황 부분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상대적 대비 올해 대비보다는 먹을 게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할 거라고 하면 SEC가 애초에 코인베이스를 좀 태클을 덜 하거나 뭐 디파이 부분 유니스왑을 막 건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는데 긴축을 하니 상대적으로 좀 개입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게 좀 더 많이 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150 비트코인 추가 구매했다. 총 5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추석의 스탠스 추이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어차피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10월 달부터는 나머지 기관들에 따른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찐 비트코인 쪽에 따른 그런 기업 매체들이 조금씩 더 움직일 것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또 좋은 소식이 여기에 조금만 더 해주면 가격대는 버텨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본다라고 해도 볼 수 있는 측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기본의 벅침입니다. 수요와 공급. 누군가 내 위에 사줄 수 있을 만한 호구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 호구가 인지 아니면 호구가 아닌지 현명한 조정 때 추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나라인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에이다 메인넷 스마트 계약이 9월 12일 날 출시 확인이라고 하지만 시장 전체가 좋아야 이것도 떡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에 따른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플랜 B가 43K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분의 또 주장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에 목표가가 10만 달러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10만 달러 이 사람이 주장했던 대로 계속 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KBO가 NFT 팬들과 더 가까이라고 하는데 팬들과 더 가까이가 아니라 돈과 더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아직 도미넌스 추이를 좀 더 보시고, 그리고 개별에 있는 코인의 재료가 하반기에 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거래량 추이가 좀 잘 나와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도 버틸 만한 누군가 사주거나 누군가 계속 더 좋은 소식이 하반기에도 밀집이 되어져 있는 것만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매번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도 대비를 본다라고 해도요. 이렇게 17 정도 때도 본다라고 해도 시장이 끝나는 시점에 되면 최고 거래 매도량 거래 추이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게 돼요. 그쵸?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대 거래량 추이로 제가 이때도 욕 겁나 많이 처먹긴 했지만 이때와 이때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처음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지 이제 시장이 끝났다. 이때가 팬데믹 시즌 때거든요. 3월달. 근데도 저는 이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뽑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의 매도량이 그렇게 크게 나왔던 적이 팬데믹 이후에 있습니까? 매도량이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채굴 회사의 채굴 매도량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더 사줬던 거, 그리고 엘사바도르가 좀 더 사줬던 거 빼놓고는 선물의 추이에 따른 차익 실현과 롱 부분에 따른 포지션이 다 전량 나오면서 이게 지금 움직였던 패턴 부분이 좀 더 많이 휘청거렸다라는 거 빼놓고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냐.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가격대만 좀 잘 방어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아직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은 욕심은 좀 덜해라. 종고에 가깝거나 종고에 살짝 아래 정도 부분에 본인이 수익이 일단 낮아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알트는 그때 되면 아마 도미넌스가 한 번 더 무너지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게 아마 이제 진짜 찐 마무리 때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석 전 부분보다 추석 후 타이밍 때, 그러니까 조정 부분에 있어서 베팅은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렵죠. 저도 두려우면서 이렇게 맨날 예스맨이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성장. 내 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돈. 내 돈.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돈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자료 찾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항상 그러합니다. 이 매도세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도미넌스 추이가 아직도 알트에 약간의 기회를 주고 있는 타이밍을 아직은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이후의 타이밍 때에도 위로 가는 타이밍이 빨리 나와야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결론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때까지 나왔던 자료와 과거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또 차트적 관점은 그러하다.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그나마 BTC 마켓의 알트코인들의 대다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나마 차트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던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추석 보고 거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이후 패턴 보고. 아무튼 그러하다는 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